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이고요. 4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파도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최고 27,5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의 흐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좀 반납이 나왔어요. 그죠? 11시 30분 기준으로 25,300원까지 빠져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오후장 들어와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시켜주면서 최종적으로 26,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기관 중에서도 특히 사모펀드가 지속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 지금 이런 모양새인데, 역시나 그동안에 사모펀드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매수의 주체였거든요. 9월 초반 들어서 강한 그런 매수를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고점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때 당시에 매수 주체였잖아요. 9월 초반부터. 그쵸?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고점에서 어느 정도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투시는 매수를 해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3일 연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25,000원 잘 지켜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일단 오늘도 역시나 25,300원까지 빠졌다가 반등 이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5,000원을 넘어선 이후에 25,000원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그림으로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25,000원 확실하게 지지해주면 연말에 3만 원은 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12,000원 이하 쪽에서 매수의 의견을 드렸었기 때문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이하에서 매수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날이 저는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모건 스탠리의 목표 가격 28,000원도 사실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금만 힘을 내줬으면은 사실상 달성이었어요. 그쵸? 이제 3분기 실적도 나올 때가 점점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저번 2분기보다 더 높은 실적일 것이냐, 전년도 비교했을 때보다도 더 높은 실적일 것이냐, 한번 기대해 보면서 꾸준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역시나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파두도 역시나 꾸준하게 롱런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것 역시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지금 시장 자체로 보게 되면은 단기로 지금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지금 매매도 역시 필요하거든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요 강원 에너지 오전에 확실하게 또 매수 타점을 잡아드려서 여러분들 최대 18% 가까운 또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오전에 잠깐 또 공유해드린 거 보여드리게 되면은 9시 18분경 보이시죠, 여러분들? 강원에너지 16,700원에서 16,500원 부근 이렇게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매수가 됐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분봉으로 바꿔서 요때 이제 17,000원 아래쪽이었어요, 여러분들. 10시 이전까지. 그래서 충분히 잡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최고 상한가까지 찍었습니다. 상한가까지 찍고 좀 반납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15% 이렇게 이상 또 수익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적인 공략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이 SN 경제연구소 정보방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도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연말 시장이어야 하고 이제 내년 연초 이제 곧 26년에 대한 이제 이 기대감들 연말에 또 이제 또 반영이 되겠죠. 양도소득세도 이제 50억 최대 주주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다 덜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과 2026년 연초의 이 기대감에 의한 상승 시장, 우리가 꾸준하게 기대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셨다면 안경을 영상 빨리 아래쪽을 버리세요. 보셔서 이제는 멀리 요 영상 아래쪽에 있는 고정 댓글을 한 번씩 꼭 확인하시고 그냥 가볍게 터치하셔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에이펙 정상 회의가 이제 종료가 됐고 그야말로 사실 좀 성공적이었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또 시정 연설이 이제 국회에서 있었는데 야, 참 그렇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정치적인 색깔을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당들 쫙 앉아 있고 이쪽에 이제 야당들이 쭉 이제 자리를 하게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아무도 없고 이쪽은 이제 꽉 찼죠. 그죠?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있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 밖에서 뭐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재판받아라. 심지어는 뭐 꺼져라. 이게 참 말이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협력을 지금 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가 지금 성황리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냥 까내리기만 바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참 씁쓸합니다. 어찌 되었건 시정 연설에서 이제 2026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 언급들이 있었죠. AI만 28번을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AI라고 하는 것이 미래산업이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만큼 또 진심으로 투자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과 그 다음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AI에 대한 이 투자 728조 원 어마어마한 이제 또 금액이죠. 그죠? 여야 입장 차이가 있지만 협력을 지금 오히려 부탁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 AI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AI를 이제 활용하지 않는 산업들, 기업들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조선, 방산, 로봇, 자동차, 뭐 자율주행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이제 신약 개발도 이제 AI를 활용해서 개발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산업들, 이제는 거의 뭐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필수예요, 필수.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내용.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 10조 1천억 원. 첨단 산업 R&D 투자 35조 3천억 원. 국방 예산 66조 3천억 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 정부에서 줄였던 이러한 예산들을 다시 한번 또 키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세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게 이제 이번 에이펙 또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투자하는 규모 물론 이제 예산안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쪽으로 25만 장이죠. 아마 지금까지 확보된 것까지 합하면 30만 장이 넘어갈 겁니다. 전 세계 3위 규모다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도 지금 현재 이 AI 칩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불리는 요 GPU와 HBM을 결합해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HBM 공급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도 결국은 AI 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쵸? 지금 이제 이 블랙웰의 단계고, 이제 앞으로 내년쯤 되면은 다음 모델로 루빈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HBM이 점점 더 성능이 진화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5세대지만 이제 루빈에는 6세대 HBM4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4. 결국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없으면은 엔비디아도 이 AI 시장에 있어서 중심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쪽에 협력을 해주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열심히 개발하고 진화시켜서 엔비디아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AI 칩이 다시 데이터 센터로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사이클이고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AI에 대한 확실한 투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뭐 메모리는 조합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HBM과 HBF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이 한 문장으로 사실 정리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메모리는 기존 천편일률적인 구조를 벗어나서 이제는 각 기능에 맞춘 메모리를 최적의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 기능, 그렇죠? 그 이거를 좀 쉽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메모리도 이제 역시 최적의 방식으로 이제 조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HBM, CXL, HBF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기회를 맞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HBM이 D램을 쌓아서 만든 거고 HBF가 낸드 플래시를 쌓아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HBM 다음으로 불리고 있는 요 CXL. 그리고 지금 이 AI 때문에 이 반도체의 어떤 슈퍼 사이클과 그러한 어떤 성장의 사이클이 오랫동안 장기간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현실입니다. 현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제 에이펙 이제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 시진핑도 내년 4월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중을 해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역시도 뭐 같은 달에 이제 중국행을 또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떤 이제 외교의 성과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외교가 또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은 또 이제 기업 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업 간의 협력이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이고 더욱더 견고하다면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요 내용인데, 자, 실리콘 모션이라고 하는 기업의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낸드 컨트롤러 업체인데 이 낸드의 공급 부족이 80%를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역사상 가장 심각하고요. 공황적인 대규모 부족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요.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이 80%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고용량 SSD에 대한 수요를 훨씬 더 강력하게 견인을 하고 있고, 현재 이 부족 현상이 패닉 수준이고 공급 부족은 내년에도 해소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전 세계 모든 낸드 플래시 용량을 합산해도 데이터 센터 연간 웜 데이터 수요의 10분의 1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수요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컨트롤러, 우리 파도의 컨트롤러 역시도요, 생산하면 생산하는 대로
결국은 지금 다 솔드아웃, 품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쉼 없이 지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정말 시가총액 뭐 2조 원이 굳이 아니더라도 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쭉 기대를 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좀 그림을 그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꾸준하게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 조정 받았을 때 25,000원을 좀 잘 지켜내는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요때 요 그림을 그려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준선은 25,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박스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이렇게 박스권 상단 하단 그 상단 돌파 나오면은 새로운 그림에 대한 가능성 어찌됐건 뭐 최근 들어서 잘 지켜내고 있으니까 25,000원 기준선 이렇게 좀 잡아놓고 네, 꾸준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